당뇨입니다. 의사의 그 한마디에 58년 인생이 흔들렸습니다. 7년째 기러기 가장으로 살아온 윤종수, 가족을 위해 돈 벌어 보내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망가뜨리고 말았죠. 편의점 도시락, 야근, 스트레스. 그렇게 쌓인 시간들이 결국 병이 되어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죠. 산에서 쓰러진 그를 구해준 한 노인, 그리고 산속의 작은 약초들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테니까요.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펼쳐놓고 천천히 말했어요. 공복혈당 126, 당뇨 전 단계라고. 지금 관리 안 하면 본격적인 당뇨로 진행된다고요. 식습관 개선, 규칙적 운동, 체중 감량.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찼죠. 당뇨, 평생 약 먹는 병, 합병증, 발절단, 실명, 공포가 밀려왔어요. 병원을 나와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죠. 종수는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회사 생활 30년, 그중 절반은 야근과 회식이었고요. 특히 지난 7년은 최악이었어요. 아내와 아들이 캐나다로 간 뒤 혼자가 됐죠. 처음엔 1년만이라고 했는데 어느새 7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요? 아침은 토스트로 때우고 점심은 급하게 먹고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 주말엔 하루 종일 누워서 라면으로 버티는 날도 많았어요. 술은 일주일에 3번, 담배는 하루 반갑. 운동은 회사 계단이 전부였죠. 스스로 자신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걸어가며 편의점을 지났어요. 평소 같았으면 들어가서 컵라면을 집어들었을 텐데 오늘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유리문 너머 도시락들, 삼각김밥들, 즉석식품들. 저것들이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에 구역질이 났어요. 원룸에 들어서니 텅 빈 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싱크대에 설거지 안 한 그릇들, 침대 옆 과자 봉지, 책상 위 택배 상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58세, 정년까지 몇 년 남지 않았는데 남은 건 망가진 몸뿐이에요. 저녁 때 아내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종수는 재빨리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오늘 건강검진 어땠어? 응, 별거 없어. 다 괜찮대.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멀리 있는 가족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죠. 다행이다. 요즘 얼굴이 피곤해 보여서. 밥은 제대로 먹고 있지? 그럼 잘 먹고 있어. 걱정 마. 통화를 끊고 나니 다시 정막이 찾아왔어요. 종수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지금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가족을 위해?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 그날 밤 종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도 눈이 떠졌죠. 당뇨, 합병증, 정년, 노후.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아내와 아들이 울고 있는 꿈.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새벽 5시 식은땀을 흘리며 깼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물을 마시며 종수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바꿔야 해. 토요일 새벽 6시 종수는 등산복을 꺼내 입었어요. 몇 년 전에 산 옷이라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아직 멀쩡했죠. 산에 가기로 한 건 어젯밤 결심한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 것 같았거든요. 의사도 운동하라고 했으니까요. 북한산 입구까지 버스로 30분. 등산로에 들어서니 공기가 달랐어요. 차갑고 맑은 공기가 폐를 채웠죠. 종수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 15분은 괜찮았어요. 평탄한 길이라 숨도 안 차고요. 그런데 점점 경사가 가팔라지더니 30분쯤 지나자 숨이 가빠왔어요. 땀이 나고 다리가 무거워졌죠. 1시간쯤 올랐을까요?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어지러웠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졌죠. 으, 종수는 비틀거리며 바위에 손을 짚었지만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왔죠. 그때였어요. 아이고, 이 사람 큰일 나겠네. 어디선가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허리 굽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잠깐만 힘내시게. 내가 받쳐줄 테니까. 노인은 종수를 부축해서 숲속으로 데려갔어요. 5분쯤 걸으니 나무 오두막이 나타났어요. 작지만 깨끗한 산막이었죠. 여기 앉으시게. 노인이 물을 떠다 줬어요. 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셨어요.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죠. 혈당이 떨어진 거야. 자네 당뇨 있지? 종수는 깜짝 놀라 노인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나도 젊었을 때 당뇨 있었어. 자네 증상이 그때 내 모습이랑 똑같아. 그럼 지금은요? 노인이 희죽 웃었어요. 지금은 없어. 다 나았지. 어떻게요? 산에서 풀 뜯어먹고 물 마시고 하다 보니까. 종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노인은 빙긋 웃으며 말했죠. 믿기지 않지? 근데 진짜야. 약보다 중요한 건 생활이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쉬느냐. 노인은 선반에서 마른 풀을 꺼내 화로에 올렸어요. 얼마 안 가 구수하고 쌉싸름한 냄새가 산막을 채웠죠. 약초차야. 한 잔 해보게. 종수는 조심스럽게 마셨어요. 쓴맛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거 신기하네요. 몸이 원하는 걸 마시면 몸이 알아.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종수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오래 이런 여유를 잃고 살았는지. 노인이 말했어요. 자네 나이가 어떻게 되나? 58입니다. 58. 아직 젊어. 바꾸기에 늦지 않았어. 나는 65살에 바꿨는데도 됐으니까. 그 말에 종수는 조금 용기가 났어요. 그래,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오늘은 여기서 좀 쉬다 가게. 몸 상태가 안 좋은데 무리하면 안 돼. 해가 중천에 떴어요. 노인은 약초를 더 끓여주고 점심도 챙겨줬어요. 현미밥에 된장국, 산에서 캔 나물. 단순했지만 따뜻했어요. 종수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기분이었죠. 맛있네요. 그래. 몸이 좋아하는 음식이 이런 거야. 화려하지 않아도 몸이 원하는 걸 먹으면 맛있는 거지. 오후가 되어 종수는 산을 내려갔어요. 노인이 작별 인사와 함께 말했죠. 자네가 배운 걸 실천하는 게 중요해. 아는 것과 하는 건 다른 거니까. 다음 주 토요일 종수는 다시 산을 찾았어요. 이번엔 쓰러지지 않으려고 아침도 제대로 먹고 왔죠. 노인의 산막을 찾아가니 노인이 반갑게 맞았어요. 왔나? 몸은 좀 어떤가? 덕분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 더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노인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 마음이 중요해. 자, 따라오게. 산막 뒤편으로 가니 작은 텃밭이 나타났어요. 온갖 풀들이 자라고 있었죠. 이게 뽕잎이야. 노인이 초록 잎사귀를 따서 보여줬어요. 뽕잎요? 누에 먹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지. 근데 사람한테도 좋아.
특히 당뇨엔 금이야. 혈당 잡아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 노인은 계속 설명했어요. 돼지 감자는 인슐린 비슷한 성분이 있고 꾸지뽕은 혈액순환에 좋고 여주는 혈당 조절에 탁월하다고요. 종수는 풀 한 포기 한 포기가 신기했어요. 그냥 잡초로만 보이던 것들이 사실은 약이었던 거죠. 이걸 어떻게 먹나요? 말려서 차로 끓여도 되고 데쳐서 나물로 먹어도 돼. 방법은 많아. 노인은 약초를 캐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65살에 당뇨 진단받고 병원 약만 먹다가 한계를 느꼈대요. 그래서 산을 찾기 시작했고 약초를 공부했고 생활을 바꿨다고요. 처음엔 가족들이 미쳤다고 했지만 건강해지는 걸 보고 나서는 이해하더래요. 10년 전 내 혈당이 자네랑 비슷했어. 140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90대야. 약도 안 먹어. 정말요? 그럼 완전히 나은 거네요. 그렇지. 물론 쉽지는 않았어.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지. 몸도 힘들고 마음도 약해지고.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 매일 산을 걷고 약초를 먹고 생활을 지켰지. 종수는 노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자신도 지금 그 시작점에 서 있으니까요. 해질 무렵 노인은 약초 한 묶음을 종수에게 건넸어요. 이거 가져가게. 집에서 차로 끓여 마셔. 매일 아침 한 잔씩. 이걸 제가 가져가도 돼요? 그럼 자네한테 필요한 거잖아. 사내는 많으니까 걱정 마. 종수는 가방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처음 보는 노인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거 없어? 자네가 건강해지는 게 갚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자네도 누군가를 도와주면 되는 거고. 산을 내려오며 종수는 생각했어요. 오늘 만난 노인은 단순한 산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준 스승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침을 실천할 차례였어요. 월요일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어요. 종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세수하고 운동복 입고 밖으로 나갔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집 근처 공원까지 걸어가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15분, 30분, 45분. 땀이 나고 몸이 따뜻해졌어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죠. 이렇게 걷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고. 집에 돌아와 노인이 준 약초를 끓였어요. 구수한 냄새가 방을 채웠죠. 빵 대신 현미밥을 지었어요. 김치와 계란으로 간단히 아침을 먹었는데 천천히 씹으며 먹으니 맛이 느껴졌어요. 밥의 고소함, 김치의 아삭함. 이런 걸 느끼며 밥 먹은 게 얼마만인지. 회사 점심시간, 종수는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밥을 적게 담고 채소 반찬을 많이 담았죠. 상추, 깻잎, 콩나물, 시금치. 평소엔 안 먹던 것들이었어요. 입맛이 싱겁긴 했지만 참았어요. 천천히 씹다 보니 채소 본연의 맛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죠. 퇴근길엔 편의점 대신 슈퍼마켓으로 갔어요. 채소 코너에서 고민하다가 주인 아주머니한테 물었어요. 당뇨에 좋은 채소 뭐가 있나요?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좋아요. 양파도 좋고요. 아주머니 도움으로 장바구니를 채웠어요. 집에서 서툴게나마 요리를 했죠. 시금치 무침, 두부조림, 된장국. 단순했지만 뿌듯했어요. 자신이 직접 만든 밥이라는 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새벽 운동하고 약초차 마시고 채소 위주로 먹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3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지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2주째 금요일 저녁 아내가 영상 통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얼굴이 밝아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운동 좀 하고 있어. 아침에 걷기 운동. 진짜? 대단한데. 응, 건강 챙겨야지. 나도 여기서 아침마다 걷는데 여보가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말에 종수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한 달 후 체중계에 올라가니 3kg가 빠져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도 달라졌고요. 턱살이 줄고 눈이 또렷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기분이 좋았어요. 활력이 넘쳤죠. 주말마다 종수는 산을 찾았어요. 노인을 만나러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산을 걷고 싶었고 자연의 공기를 마시고 싶었어요. 한 달 전엔 여기서 쓰러졌었는데 지금은 가볍게 오를 수 있었죠. 산 중턱 바위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종수도 그 중 하나였어요. 한 달 전엔 절망했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희망을 찾아가는 사람이었죠. 종수는 중얼거렸어요. 아직은 늦지 않았어. 3개월 후 정기 검진 날이었어요. 종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결과가 나올까? 나쁜 결과가 나올까? 윤종수 씨,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환하게 웃었어요. 와, 종수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공복 혈당이 정상이에요. 3개월 전엔 126이었는데 지금은 98이에요. 당화 혈색소도 많이 낮아졌고요. 체중도 7kg 빠지셨네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종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난 3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운동하고 식단 조절했어요. 대단하세요.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당뇨 걱정 없으실 거예요.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어요. 종수는 바로 산으로 향했어요. 노인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산막에 도착했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어르신, 계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1시간을 기다렸지만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죠. 돌아가려는데 문 앞에 작은 꾸러미가 눈에 띄었어요. 천으로 싼 묶음이었죠. 풀어보니 약초와 쪽지가 있었어요. 스스로 지킨 건강이 가장 오래 갑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시게. 산골 노인. 종수는 쪽지를 꼭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종수는 가족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여보, 아들아. 사실 말이야. 3개월 전에 당뇨 판정 받았어. 아내가 놀라며 소리쳤어요. 뭐? 왜 이제야 말해? 미안해.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근데 오늘 병원 갔더니 완전히 좋아졌대. 혈당이 정상이래. 정말? 응. 그래서 결정했어. 내년 봄에 거기로 갈게. 조기 퇴직 신청할 거야.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심이야? 응. 이제 가족이랑 같이 살면서 건강 챙기고 싶어. 돈보다 건강이고 건강보다 가족이더라. 아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오시는 거예요, 아빠? 그래. 약속한다. 다음 주 토요일 종수는 다시 산을 찾았어요. 산막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 앞에서 깊이 절을 했어요. 어르신 덕분에 새 삶을 찾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산을 내려오는데 한 중년 남자가 바위에 앉아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죠. 종수는 3개월 전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괜찮으세요? 아, 네. 좀 어지러워서요. 종수는 배낭에서 초콜릿을 꺼냈어요. 이거 드세요.
혈당 떨어진 것 같은데 단 거 드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남자가 고맙다며 받았어요. 종수는 남자가 회복될 때까지 함께 있어줬죠.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도와줘서 살았어요. 종수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자신도 누군가를 도울 차례였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며 종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내년 봄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죠.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집에 들어와 저녁을 준비하며 종수는 중얼거렸어요.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변하고 싶으면 변할 수 있어. 밤이 깊어갔어요. 종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공원을 걸을 거예요. 약초차를 마시고 건강한 아침을 먹고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 자신. 포기하지 않아서. 고요한 밤이었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불빛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거예요. 종수의 이야기도 그 중 하나였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병에서 건강으로, 외로움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느 길목에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찾아온다고들 하죠. 윤종수 씨는 그 기회를 산속의 작은 약초에서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를 너무 빠르게 몰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잠시 멈춰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윤종수 씨처럼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발걸음 하나, 건강한 식사 한 끼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지킨 건강이 가장 오래 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응원하고 힘이 되어 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